유튜버 이진호의 취재 방식에 대한 논란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기된 황명웅 씨의 6년간의 경력에 대한 취재가 진실인지 아니면 조작된 내용인지에 대한 의문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취재 방식을 넘어서서 유튜버들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더 큰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진호 유튜버는 과거 기자 출신으로 그의 취재와 보도 방식은 다른 일반 유튜버들과 구별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기된 이 문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빠른 정보의 전달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내용이나 조작된 정보의 유통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황명웅 씨의 경력에 대한 취재의 진위 여부는 단순히 한 연예인에 대한 이슈를 넘어서서 유튜버들이 어떻게 그들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어떻게 대중의 신뢰를 얻거나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다가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유튜버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대중에게 책임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 이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지는 정보 전달의 힘과 그로 인한 책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취재의 한계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유튜버 이진호가 황명웅 씨의 고용 사실을 취재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정보의 확인이 제한되었다는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취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은 언론의 자유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의 안전성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특히 직장에서의 고용 여부와 같은 개인의 경력 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되거나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호 유튜버의 경우 황명웅 씨의 고용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적 제약에 부딪혔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나 취재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겪는 일반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취재자는 공익을 위한 정보 수집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항상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최근 황명웅 씨의 공장 근무 이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의 소속사는 이러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소속사 측은 황명웅 씨가 실제로 여러 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월급 통장 거래 내역,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건강보험 자격조치 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사는 황명웅 씨가 약 7년간 여러 업체에서 수습 및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소속사의 해명은 언론 보도와 현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오해와 진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종 언론 보도는 단편적인 정보나 오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인의 명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해명은 공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대중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튜버들이 주작, 즉 조작된 내용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제기합니다. 주작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이는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때로는 개인이나 단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드러났을 때 유튜버들은 일반적으로 대중 앞에서 사과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폐쇄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디지털 미디어,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튜버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그들의 콘텐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잘못된 정보나 조작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는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튜버로서의 이진호 씨는 과거 기자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취재를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상 정보의 출처와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종종 소홀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황영웅 씨의 경력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입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제공한 정보가 진실이라면 그는 그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만약 그 정보가 주작이라면 이는 유튜버와 언론인으로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사과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가수 황영웅이 첫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의 통큰 기부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종료된 스타투표 리매치 뉴시즌3에서 황영웅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받은 상금 700만원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했습니다. 이번 뉴시즌3에서 황영웅은 총 7034만 5950표를 얻으며 3시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자신의 독보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황영웅은 지금까지 총 2400만원을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부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선행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황영웅은 지난 10월 28일 첫 번째 미니앨범 가을 그리움을 발매하여 초동 앨범 판매 50만 장을 돌파하는 등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는 12월 16일부터 는 고향을 시작으로 겨울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첫 번째 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콘서트를 통해 전국의 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또한 스타투표 리매치 1등 특전으로 유튜브 광고를 한 달간 송출할 예정이어서 황영웅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오늘 7일 트로트 가수들의 경연 이벤트인 스타투표 리매치 뉴시즌3에서 황영웅 씨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고 상금 700만원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황영웅 씨는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 결과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이사장 일면스님은 황영웅 씨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와 팬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기부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일면스님은 이번 기부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뜻깊은 활동이 계속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